빅박스가 이제 위기에 왔다. 위기가 이미 왔죠. 네. 유통업계에서는 대체로 평효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어요. 종합병원에서는 과별로 평당 공헌이 매출액 대비 변동 요게 많은 부분들을 많이 넓게 할애를 해야 종합병원은 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 VMD 기법 도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VMD란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로 상업 공간에 적합한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합하는 판매, 즉 그 판매 정진을 위한 시각적 연출 기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동선을 분석해주고 판매 습관이나 특성 등을 감안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비주얼 머천다이징 기법으로 경영 기법이 일종입니다. 네. 네. 오늘 평효율이라고 나온 경제 말씀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작년이죠. 2018년에 미국 시카고에 있던 그 125년 전통의 시어스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시어스. 네, 시어스 타워라고 여기 한동안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었거든요. 125년 전에? 네, 아니 125년 시어스 백화점이 유통업을 한 지가 125년 됐는데 125년 만에 문을 닫은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문 닫기 전까지 50년 동안 유통업계 미국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직원이 35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월마트가 일단 들어오면서 한 방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들어오면서 이제 싹한 어퍼컷을 맞고, 그러고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롯데 쇼핑이 지난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오프라인 점포 700개 중에서 200개를 이제 문을 닫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고전적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유통 쪽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박스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이런 형의 소매 유통 업체를 빅박스라고 불렀었어요. 이 빅박스가 이제 위기에 왔다. 위기가 이미 왔죠. 유통업계에서는 대체로 평효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평효율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평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매출의 규모를 평균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뭐 구체적으로 우리 정영훈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을 요새는 이제 뭐 미터법으로 바꿨지만 옛날부터 평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일반화됐죠. 면적 효율을 얘기하는데 평효율이라는 것은 매장 한 평당 매장 한 평당 일정 기간, 연간 또는 월별 매출을 뜻합니다.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 3사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빅박스의 평효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 의류 매장인 경우에 입점 업체별로 수수료 징수율이 동일하다면은 매장 수익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평당 매출액을 올리는 것일 겁니다. 백화점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분석해서 주기적으로 입점해 있는 의류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고객의 접점이 가장 많은 지역에 물건이 제일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많이 팔릴 수 있는 물건들을 옮기거나 전략적인 제품을 그런 위치에 놓거나 통상적으로 평효율이 높게 나타난 패션 브랜드를 고객의 동선이 많은 위치에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시즌이 되면 패션 브랜드별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이제 평효율 개념이 이제 유통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선생님? 네, 이거 이제 평효율이라는 게 오프라인 쪽에서 면적, 건물의 한 평당 면적 가지고 매출액을 따지는 게 꼭 그 유통 쪽에 매장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제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라고 그러는데 호텔과 병원을 합쳐갖고 하스피탈리티라고 합니다. 병원과 호텔이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그 면적 한 가지고. 사람이 하는데 호텔 같은 경우 한 사람이 하고. 아니, 오프라인에서 네. 병원의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의 경영 분석 도구도 평효율이고, 예.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활용한다 이거죠. 네. 이게. 그 호텔에서는 네. 객실 면적이 있고 뭐 바가 있고 쭉 있는데 그러겠죠. 네. 보통 이제 이걸 F&B라고 그래요. 푸드 앤 베버리지. 네.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음식점 이런 거와 네. 객실을 얼마큼의 면적을 객실로 할애할 것인가. 요걸 결정을 할 때도 요 평효율 요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병원 같은 데도 똑같아요. 종합병원에도 종합병원에도 이런 거 쓰나요? 병원인데. 병원도 네. 평당 매출액이 높아야 병원인데 이걸 쓴다고요? 그렇습니까? 병원의 요 평효율 개념이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과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예.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잘된 과는 앞에다 주고 뭐 잘된 과가 병원별로 내가 자신 있는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과 고객들이 많다. 외과 쪽에 매출액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네. 내과에 비해서 외과 면적을 무지하게 높일 수 있는 거죠. 요때는 평당 매출액 개념이 아니죠. 평당 공원이익 개념이죠. 공원 이 매출을 많이 낸 사람.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네.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럼 성형외과가 탑이겠는데요? 네? 성형외과가. 성형외과가 탑이죠. 근데 성형외과는 대체로 종합병원은 가지 않죠. 전문병원을 쫓아가죠. 그런가요? 종합병원에서는 과별로 예. 평당 공헌이익 예. 매출액 빼기 변동비 요게 많은 부분들을 많이 넓게 할애를 해야 종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용 회장님, 이거를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육 식당업, 네. 정육점도 하고 식당도 하는 네. 전체 면적 중 얼마만큼 정육점에 배정을 하고 얼마만큼 식당에 배정할 건지 식당업. 네. 의사결정할 때 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업 첫 번째. 그렇습니다. 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유통업종에서도 그렇죠. 평당 효율이 보다 높은 정교한 분석을 해서 배치할 겁니다. 편의점에서 상품을 디스플레이할 때 선반을 몇 층으로 구성할 것인지, 각 선반에 어떤 상품을 배치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에도 평효율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 VMD 기법 도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VMD란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로 상업 공간에 적합한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합하는 판매, 즉 그 판매 정진을 위한 시각적 연출 기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동선을 분석해주고 구매 습관이나 특성 등을 감안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비주얼 머천다이징 기법으로 경영 기법이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유통이나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다양한 이제 유통 컨설팅 업계에서도 이거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활용하는 사례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비주얼 머천다이징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냐면 편의점에 가면은 이렇게 대체로 보면 우리가 끔이나 이게 대개 보면 8칸입니다. 유심히 보면 8칸입니까? 이렇게 칸이 8칸인데 어떤 데 가면 4칸, 5칸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효율은 땅바닥 면적인데 어떻게 보면 요거보다 훨씬 정교한 개념에 올라간 거죠. 요게 몇 단에다가 배치를 똑같은 평 위에 3단에다 놓는 게 매출액이 전체의 그 공헌이익이 극대화가 되느냐 이건 다르죠. 그래가지고 고객의 물건을 피킹하는 피킹하기 좋은 데가 대체로 내게 눈높이에서 가슴 여기 있는 데거든요. 여기에 고객의 손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데다 배치해서 그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걸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 유통에서는 굉장히 그 이용을 많이 했었죠. 요즘 인터넷 판매도 그게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럼요. 게 맞습니다. 이제 위에다가 뭘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한 1000배까지 차이가 나요. 진짜. 이게 이제 근데 VMD가 조금 발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패션이나 이런데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가구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야, 이 넓은 땅에다가 마네킹 하나 갖다 놓고 공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배치해 놓은 적이 내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옷을 갖다가 많이 디스플레이 해 놓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옷을 여유 공간에다가 이렇게 명품회사 샵이다. 맞습니다. 그게 VM입니다. 버추얼 머천다이징. 버추얼 머천다이징.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구매나 OEM, 대체로 OEM을 하던 구매나 제조 단계부터 판매업자 요구에 맞춰서 VMD를 가정을 하고 물건의 포장 단위부터 다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다가 물건을 대형마트에다 납품하는 포장 그림하고 편의점에 납품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에서요. 이게 네. 지금 상세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네. 이 상세 페이지를 했던 친구 중에 이제 성공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매출이 뭐 그 5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그 대출 받았고 시작했던 여성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상세 페이지를 연구를 하다가 이 웹 기반이 이제 그 PC 기반에서 이제 모바일 기반 네. 들어가졌습니다. 근데 저거 이제 그 친구한테 배웠는데 네. 그걸 배웠어요, 제가. 뭐냐면은 PC 기반은 화면이 커지면은 이거 확대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글씨를 짧게 여러 개 써놔도 되는데 이 친구는 모바일 기반이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기술을 바꾸더라고요. 뭘 바꾸냐? 딱 한 페이지에 대용으로 눈에 확 띌 수 있는 공간. 핸드폰 적으니까 화면이. 그걸로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 문구를 빼내는데 저게 이제 또 약간의 좀 뭔가 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문구를 저는 잘 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이제 성공했던 것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머천다이징 기술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온라인 기반에서 그런 것들만 전문을 해주는 뭐 연구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그런 알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컨설팅하고 회계 감사할 때 네. 대한민국에서 2등 가는 기업이에요. 2등. 예, 2등 기업이 그럼 여기 LG 네. 예, 여기 쌍둥이 빌딩에 나쁜 말 안 하는 거니까. 쌍둥이 빌딩에 거기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구내식당. 예. 구내식당을 만들 때 예. 일본 어떤 사람한테 요거 컨설팅을 받았어요. 아, 왜 구내식당은 일본에서? 그 컨설팅을 그러니까 구내식당에 예. 왜 와갖고 내가 음식을 식대 이렇게 식판 꺼내가지고 음식 먹고 처음에 들어와서 내가 계산하고 밥 먹고 나가는 그 동선이 있잖아요. 예. 이 동선 설계를 일본 사람들한테 그때 듣기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난, 야, 이게 컨설팅을 이렇게 받는 게 옳은 건가? 이게 정말 그 효과가 그게 나올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돌아가신 구회장님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선을 효율적으로 고객들, 직원들이 와서 밥 먹고 하는 그 동선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중국집, 아주 고급 중국집이 있어요. 그거와 그거 몇 개의 면적이 꽁꼬로 생겼대요. 아, 면적이. 그 구내 식당의 면적을 줄이면서 그 비싼 건물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고급 중국집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공짜로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돈을 주고서도 아깝지가 않았다.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사례를 얘기했지만은 네. 왜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도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온라인으로 예. 확 기울어들고 있죠. 예.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예. 어떤 화면을 보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고객의 동선을 설계하듯이 고객의 시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도 당연히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온라인에서도, 있죠. 예. 이렇게 온라인에서 뭐 쉽게 보는 거는 배너죠. 그렇죠, 배너. 예, 배너를 어디다가 설치할 건가, 또는 그 배너 안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광고 단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온라인 상에서는 배너 등이 고객에게 노출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광고 단가를 수익으로 하고 있죠. 예. 보통 뭐 1000번 노출 시에 얼마를 받는가, 그것에 의해서 CPM, Cost per Mil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CPC, Cost per Click,
클릭 한 번 할 때 얼마 받을 건가, 1000번 노출할 때 얼마 받을 건가, 라는 식으로 광고 단가를 계산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위치 선정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대체로는 선불 이벤트 빌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선불로 일정 금액을 예치해 놓고 노출 클릭에 따라서 차감해 가는, 이게 뭐 금융 효과도 있을 겁니다. 디지털이 발전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공간 중심으로 갔었는데 거기다가 시간을 두고 방법을 바꾸고, 그래서 법과 방법과 시간과 공간이 믹스된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시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네. 시어스의 한국 측 구매 대리는 우리 종합무역 상사를 하고 있었던 대우가 하고 있었어요. 아, 대우. 예, 어느 날 대우에서 이 스탑토이를 시어스에 수출을 하는데, 예. 시어스만 하더라도 백화점에 스탑토이가 진열된 게 뭐 수만 개씩 진열이 되니까 예. 고객들이 와서 그 많은 스탑토이를 보고 무엇 선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조금 발전해서 말하는 곰, 소위 토킹 베어라는 걸 만들어서 진열을 해놨는데, 진열한 곰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진열 방식이나 평효율의 효과를 놀리기 위해서 뭐 이제 2D에서 3D로 가고 방법을 바꾸고, 근데 거기에 진열대를 하나 독특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손님이 앞에 서면 인체 센서가 네. 그 곰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선반이 기울어져서 떨어집니다. 네. 그럼 곰이 떨어지면서 손님이 집으려는 순간에 곰이 나는 말하는 인형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밌네. 네. 그럼 이제 신기해서 그걸 보고, 오, 이게 말하는 인형이구나 하고 사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탑토이 어느 한 회사, 네. 그건 뭐 어마어마한 수출을 바로 시어스에 했던 겁니다. 아.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가요? 70한 근데 그 당시 8, 9년 8, 9년 우리나라 종합무역 상사 막 확장할 때, 70. 그때 얘기입니다. 아. 예. 지금 그 말하는 이제 로봇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는 뭐 인터랙티브 서로 주고받고, 옛날에는 건강하시네. 일방적으로 네. 무슨 얘기 그 스토리텔링 한 건데, 그게 시작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배추머리 인형이에요. 아, 모르겠습니다. 자폐 아이인데, 네. 그 어머니가 배추머리 인형을 만드는 회사의 스탑토이입니다. 그것도 출근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아들을 놔두고 항상 혼자서 네. 출근을 하고, 그 어느 날 돌아올 때 남는 그 배추머리 인형을 하나 네. 집에 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들이 배추머리 인형을 보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에다가, 나는 어디 배추밭에서 태어난 배추머리 인형인데 나를 입양해 갈 사람 없어요? 라고 목에 태그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네. 자기 엄마가 보고 이거 굉장한 아이디어다. 그걸 자기 회사 사장한테 소개한 거예요. 사장이 그 다음날 바로 그 태그를 목에 걸어서 배추머리 인형을 진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보고 이 불쌍한 거예요. 이 배추머리 인형을 입양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제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인형 병원도 생기고 뭐 별 이제 파생 사업이 생겼는데, 새로운 일자리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네. 70년경의 일이에요. 네. 그 뒤로 이제 전자가 발전하면서 뭐 노래하는 인형, 말하는 인형, 그렇죠. 뭐 가슴이 뛰는 인형도 있었어요. 딱 끌어안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슴이 딸깍딸깍 뛰는 이런 인형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속에 들어있어서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진열,
예. 잘할 건가. 예, 비주얼 머천다이징 굉장히 중요한데 사운드 머천다이징도 중요하다. 아유, 예.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나 말하는 인형인데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가더라.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평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인데 지금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더 방식으로 발전하게 예, 되고. 더 발전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어필을 할 거냐. 네. 그 옛날에는 이제 이런 글씨로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리로 하고 다음 세일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기반에서는 그걸 이제 이거 시각적인 효과 눈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틱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15초 동안 자기 짧은 영상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효과를 대단히 지금 누리고 있고 틱톡 자체가 이제 홍보하는 수단이고 뭔가 판매하는 수단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뭔가 그 정부도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